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녹수공장 4월 26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드라마틱합니다. 장중에 움직임들 보면 이런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유동성이 좋은 ATM 기기, 이 정도 역할 부분들에 맞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두 가지 흐름 부분들이 크게 좀 나오고 있어요. 왕따라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개별주들도 보면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 모멘텀으로 뭐 실적이든 아니면 뭔가 산업군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든 모멘텀을 강한 모멘텀을 자체를 받으면서 시장과 상관없이 나홀로 강세, 이거는 왕따하고 의미가 약간 좀 틀리죠. 우리나라 시장이 나홀로 강세 부분들, 즉 외국인들이 14,000계약을 매수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7,000계약, 8,000계약 매도가 나왔다고 오늘 또 하루 만에 14,000계약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부분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14,000계약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가?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 3%라는 국채 수익률 자체를 과거 3, 4년 전과 동일선상에도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체력 자체가 틀리다. 체력 레벨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감 브리핑에서도 아침 브리핑을 안 들으신 분들,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들으시기를 권유를 좀 드리고, 첫 번째가 이제 체력 자체가 틀리다는 의미, 3%를 너무 우리가 화들짝 놀랄 필요 없다. 경계는 할 필요 없지만 거기에 감도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속도가 진행이 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더 나오면 그거는 해가 아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업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뭔가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이 사업 확장 부분의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외부 은행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유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사세 회사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자만큼의 수익 부분들을 못 내면 이건 문제이지만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금리를 주고 밖에서 자본을 차입하는 경우 자체는 이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만큼 더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고도 남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현재 국채 수익률 3%를 이런 의미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벌어들 수 있는, 그 다음 그만한 경제 성장률 부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금리 자체는 너무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약간 경각심 부분들을 느낄 부분들을 3%가 아니라 지금 5%대까지 상향을 좀 시켜놓고 있는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 관련된 주말장의 분석 내용 부분들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도 내일 일정 대해서 청와대 브리핑 관련된 부분 동영상 실시간 라이브가 있어서 잠깐 링크를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논의가 될지 이제 시작입니다. 5월 말 6월 달까지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한편으로 분명히 체크를 해야 돼 나갈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뭐 부정적은 아니면 보합,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거의 한 20% 전후가 깔려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2,500에서 20% 정도 하면 그냥 뭐 3,000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리보금리 플러스 알파를 주죠. 이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만 해소가 되더라도 이건 상당히 큰 금액적인 절감 효과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워낙 큰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나홀로 강세 코스피 매수 전환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별로 약간 혼조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일부 창고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집중적인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 고르게
상승세 부분 나왔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업종의 상승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삼성 최대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고,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 50%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4%대 영업이익률,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도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란 기본 베이스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모멘텀이 정말 좋던가. 그래야지만 어제 다우지수의 반등도 실적으로 실적이 보잉의 실적이 종목군의 반응을 일으키고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까지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한다겠죠. 항상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올 때 중심축은 항상 코어는 실적이에요. 체력이라는 실적 이꼴 체력으로 보시면 돼요. 날씨가 변동성이 클 때도 보면 자기 스스로 면역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견뎌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리든가 아니면 독감이 걸리든가,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기초 체력 자체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체력이 좋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로 밸류 부분들이 다운됐던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물 14,000 계약의 의미 부분들,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 나홀로 우리나라 시만 별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상으로. 저기는 뭐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조사해서 무역전쟁의 어떤 키워드 부분들로, 이제 다음 주에 모누신 재무장관이 가서 서로 이제 협상 부분을 하니까 협상 카드로 뭐 쓰는 그런 케이스도 될 수 있죠. 서로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서 좀 더 유리한 협상 고지 부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부분들은 약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만 나홀로 강세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국가들을 대만이라든지 뭐 중국이라 이런 걸 하나의 주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코스피 증시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향후에 남북 경협 부분들이 됐을 때,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다음 관련 기사 부분도 아침에도 코멘트 드렸지만 3천조 광물자원, 우리가 러프하게 봤을 때 3천조 광물자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분들까지 본다 했을 때 여러 가지 경협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한테는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 부분 여러 가지 다방면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파이기 때문에 해외 문물, 그리고 중국 자본주의로 전환을 명확하게 지금 방향성 부분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자본이 외자 자본들이 들어와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 것이고, 그 지렛대로 그 미사일 포기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이 개방 속도 부분들을 풀어갈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자체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의미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뉴노멀 시대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경제가 일단 살아나야지. 경제가 살아나지 그 다음 포석 부분들을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30일부터 다음 주죠. 30일부터 5월 3일까지인가요? 액분 효과로 거래 정지 부분들 들어가죠. 그래서 멀티 포석 부분들이 된 거 아닌가. 액분 전후에 보면 약간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4,000 계약의 매수 부분들은 이런 케이스 부분들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풀리면 종합지수 자체는 그냥 레벨업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주말 특집 방송 부분에서 독일과 소독이 통일 진행되기 전,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전체적으로 패시브 쪽에 외국인들 자금이 8배가 더 들어왔고, 기존 대비 8배 자금이 시장에 뿌려졌고, 그로 인해서 전체 지수 자체가 마르크, 닥스 30 지수가 10년 동안 3배, 300% 올라갔다 했어요. 일반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전체 지수가 300% 올라갔다면 개별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형주든 중형주든 간에 기본 못해도 5배에서 10배예요. 그냥 그것은 기본이에요. 5배에서 10배 정도. 그 순간순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지나와서 보면 10배 이상, 그 다음에 5배 이상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14,000 계약의 매수 매입 순간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 계약 이상의 매수 매도 부분들은
확연하게 어떤 방향 전환 부분들이 키워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매수 전환의 외국인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주말장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케이스로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서독 부분들이 격차가 컸을 때 통일되기 전, 그 다음에 그런 협상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순환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뭐 통일 회담 부분들이 된 게 아니라 정전협정 부분하고 비핵화 이 정도만, 그래서 남북 경협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도 그림만 만들어지면 일단 상승이에요. 1차 상승의 레벨업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글로벌 전체적으로 20%대를 우리나라 밸류를 아까 내려놓고 시작을 했던 외국인이 그 밸류 부분들을 원위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나홀로 장세, 광세, 코스피 부분들이 따로 강력한 모멘텀이죠. 이건 작은 모멘텀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 있고, 이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 부분들을 하는 효과, 거기에 다음 주에서 삼성전자 예분 효과 부분들과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의 포석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종목은 계속적으로 매매 부분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내일은 드디어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될 건데,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 건설이라든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1차 상승하고 잠깐 눌림목 부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중심축 부분들은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최근에 코스피 쪽 보면 트로이카 한번 움직였죠. 오늘 조선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군이 한 번씩 딱 순환매 부분들 상당히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낙폭이 컸던 오늘 전기전자 쪽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볼까요? 일단 허리되는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권을 일단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면서, 선물 14,000 계약, 물론 미결제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2% 정도 하락한 부분들은 미국 화웨이 조사, 다음 주에 무역전쟁, 무역회담 관련된 딜의 사전 카드 정도로만 1차적으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유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4월 26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종합지수 3000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소한 2600, 2700 이상에서 1차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